안녕하세요. 서울런 2026 정시 설명회를 맡은 이윤아입니다. 자, 2026 수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하는 점수 받으셨나요? 입시는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정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설명회는 여러분의 정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 전략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상위권 친구들뿐 아니라 중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 학년도 정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시는 단순히 점수 순이 아닙니다. 자, 12월 5일 여러분이 받아본 성적표의 점수를 단순하게 더해서 대학에 지원하면 답이 될까요? 대학마다 또 모집 단위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6 학년도 숭실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숭실대 인문계열은 국어를 35%, 수학은 20%, 영어 20%, 그리고 탐구 25%를 반영합니다. 사탐은 가산점이 5% 붙기도 합니다. 인문계열 자유전공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로 사회탐구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학 안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점수가 같더라도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되겠죠? 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도 나뉘니까요. 나의 산출 점수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도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같이 소위 불수능은 수시 수능 최저 충족률로 인해 12월 23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이후에 발표되는 수시 2월 인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시 지원 전에 점수 반영 기준과 선발 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한가요? 물론 대학 라인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과 연계되는 숭실대 정보보호학과는 L통신사와 계약학과로 이런 경우는 학과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입시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유의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점수 분포와 흐름입니다. 점수 분포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전년도 입결 점수의 비교는 위험합니다. 당해 수능 난이도에 따른 점수 분포와 N수생 유입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점수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작년 수능의 국어와 수학 과목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8점 상승한 147점으로 전년 대비 표준 점수 최고점 인원이 794명 감소한 261명입니다. 즉, 표준 점수가 대폭 상승하고 만점자가 급감하였으며 최상위권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전년보다 1점 낮아진 139점으로 25년도 수능과 표준 점수는 유사한 수준이나 오히려 만점자 수는 780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함으로 최상위권층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분포와 흐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올해 이슈가 되는 영어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 전환 이후 1등급 비율이 최저치로 3.11%입니다.
2등급 비율 역시 16.35%에서 14.35%로 5,083명 감소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영어를 포함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이 되고 또 그만큼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시 전형에서 영어 반영이 높은 학교보다는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가령 연세대의 경우 영어가 반영 비율에 포함되어 1, 2등급의 편차가 -5로 큰 반면 올해 경희대처럼 전년보다 영어 반영이 축소되어 1, 2등급 모두 만점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년도와 올해 난이도를 통해서 올해 정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한 팁입니다. 그럼 이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탐구 최고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탐의 경우 전년 대비 표준 점수가 높아진 세계지리 5점, 세계사 4점이 상승한 반면 생활과 윤리는 6점이나 하락했으며 세계지리가 가장 높은 표점인 73점입니다. 과탐의 경우 전년 대비 화학이 6점이나 상승하여 과탐 과목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71점이며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생명과학 1으로 74점입니다. 보통 과탐 2 과목 표준 점수가 평균 70점대로 잘 나오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 3점씩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년 대비 표준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표준 점수를 통해서 올해 2026학년도 난이도 및 정시 지원 방향을 예측하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마다 또 동일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표준 점수 총합이 낮더라도 지원 대학이 가중치를 두는 과목 점수가 높다면 환산 점수에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 비율이나 수학, 탐구 과목의 가산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아주대학교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1은 수학 반영 비율이 35%인데 인문 1에 해당하는 경영대학, 간호학과의 일반 전형 4는 수학 반영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자, 해당 자료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발표된 아주대학교 입결 자료입니다. 예시로 아주대 나군의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수학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자유전공학부 자연은 자연 1계열로 수학 반영 비율이 35%, 자유전공학부 인문은 인문 2계열로 수학이 25%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수는 최종 등록자 70% 성적으로 100명 중 70등 점수라고 볼 수 있으며 과목별 100분위 점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아주대학교 대학 어디가의 두 번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충원 합격 순위와 최종 등록자 70%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점수가 약 4.5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대의 경우 의학, 자유전공은 나군이지만 대부분 다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올해 인문의 경우 어문계열이 점수대가 다소 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지원자 예시를 통해 정시 환산 점수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원자 A와 B를 비교하면 둘 다 자연계열 학생으로 A는 국어 성적이 높으며 B는 수학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즉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를 반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준 점수의 합은 A 학생이 더 높지만 지원 학교 환산점으로 비교했을 때 B 학생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곳에 지원했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더 높습니다. 결국 지원자 B는 A보다 표준 점수 합은 낮지만 환산 점수가 높으므로 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표준 점수의 단순합으로 계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며 지원 학교의 환산 점수를 토대로 지원해야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정시 변경 사항 및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2026 정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올해 정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고 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집 군 이동입니다. 우리가 정시는 가나다군 총 3장의 원서로 지원하는데 학교마다 군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풀의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곧 입결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둘째, 가산점입니다. 인문계열로 지원했을 때, 또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사탐, 과탐의 가산점 여부입니다. 셋째, 반영 비율의 변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 점수 총합이 높더라도 지원 학교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A, B, C, D 4그룹으로 나누어서 30개의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분석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각 그룹별로 올해 주목해볼 만한 대학들만 언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원 대학의 경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를 지원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그룹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8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세대의 경우 큰 변화가 있죠? 올해 학생부 반영이 5% 있습니다. 50점 만점 중 기본 점수가 40점이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이라면 약 2점 정도 감점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5%의 반영의 경우 아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수능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부대학을 다군에서 모집했는데 가군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다군의 학부대학대보다는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전년 대비 입결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계열은 과탐 가산점 3%가 적용됩니다. 또한 교과우수 자유전공의 입결이 작년 교과우수 전형에서는 낮은 편이었으므로 올해는 입결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올해 A그룹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서강대와 성균관대입니다. 서강대는 기존의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 유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유형 A와 B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유형 A와 B 중 상위 점수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영어 1등급이 3.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강대는 영어 반영 점수 조정으로 실질 반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학교 변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가나다군 모두 모집하는 학교로 서강대와 동일하게 유형 A와 B 성적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는 다군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입결 및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는 다군에서 118명 선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양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반영합니다. 자, 이것은 전형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비춰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인 2028학년도 대입을 포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대학은 큰 변화 사항은 없지만 지원 전 반드시 올해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는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등 사범계열의 경우 점수의 꼬리가 길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안전카드를 정한 후 소신 지원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B그룹,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영어 성적이 아쉬운 지원자는 경희대 영어 반영 비율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기존은 경희대 영어 반영 비율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1, 2등급까지 만점이며 감점 형태입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인문계열은 가산점이 없으나 자연계열,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목당 4점씩 가산점이 있습니다. 단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의 경우 가산점이 없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계열 분류 축소 및 반영 비율 변경이 있습니다. 인문 1, 2, 3을 인문 1, 2로 축소하였는데요. 대부분 계열이나 모집 단위를 통합하면 선발 인원이 증원됩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도 전년 대비 인문, 자연 포함 90명이 증원되므로 이런 모집 단위의 경우 점수대가 촘촘하지만 충원 등을 고려했을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외대는 큰 변화가 없으며 건국대학교는 군이동이 있습니다. 다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42.38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과 그리고 1712.5% 높은 충원율이 보였는데요. 네,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군이동은 입결의 변동도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가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하며 해당 모집 단위는 선발 인원 수도 많고 다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충원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그룹의 동국대의 경우 다군에 의료인공지능공학과,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신설됩니다. 다군에 신설된 만큼 입결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익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의 경우 올해 수학, 과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으나 자연계열 혹은 자율 자연 전공의 경우 수학, 과학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홍익대 산출 방식 및 군의 특성상 자율 전공의 경우 동점자 발생도 많으므로 인문, 자연계열별 동점자 산출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그룹 마지막 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무려 50%나 반영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계열별 통합 적용으로 반영 비율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성적만 좋고 다른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겠습니다. 자, 세 번째 C그룹,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항공대, 단국대, 광운대, 가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모집 단위 세분화 및 반영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올해 국어를 잘 봤는데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융합 전공 C의 경우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어 50, 영어 20, 탐구 2과목 3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국민대, 숭실대, 과기대의 가산점 부분은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의 경우 가나다군에서 모두 모집하는 학교로 전년 대비 나군에서는 110명 증원, 다군에서 76명 증원하여 선발합니다. 이렇게 증원하는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시 유심히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과기대의 경우 자연계열의 MSD, ITM 전공과 같은 인기학과와 인문계열 학과의 점수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흐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 항공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대는 이 라인에서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 2과목 중 한 과목만을
압도적으로 잘 본 학생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단국대, 광운대는 군 이동 및 반영 비율 확인으로 해당 학교 환산 점수를 통해 나의 유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광운대 자연계열 2025학년도 70%컷 100분위를 살펴보면 전기공학과가 가장 높지만 최종 합격 컷은 5번째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결이 높은 학과, 그리고 또 인원수 선발이 많은 학과는 충원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 C그룹의 마지막 학교인 가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는 일반 전형 1회 인문,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우수한 영역순으로 반영이 되는 기존 전형을 유지하며 일반 전형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 전형 2는 인문자연의 우수한 영역순으로 50%, 30%, 20%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바로 탐구 한 과목 중에서 3개의 영역이 반영됩니다. 또 일반 전형 2는 영어를 변환 표점으로 반영하는데요. 각 등급별 국어 영역 등급 구분 표준 점수와 수학 영역 등급 구분 표준 점수의 평균을 활용하여 반영합니다. 가천대처럼 일반 전형 2의 신설은 다양한 점수 조합이 가능하므로 올해처럼 수능에 난이도가 있는 경우 3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전형은 전년 입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가천대의 경우 3과목 반영이 유리한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개의 그룹 중 마지막으로 D그룹인 인천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지거국이죠. 바로 지방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인천대의 경우 서울에서 근거리 대학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 D그룹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지역 최고의 종합대학으로서 취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 경북 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충청 지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 지역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D그룹 대학의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와 충북대는 큰 변화가 없으며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그리고 강원대는 탐구 가산점 및 과탐 지정 폐지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수능 원점수 기준 대학 예상 지원자 평균입니다. 평균은 말 그대로 해당 점수보다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일대학이더라도 과목별 반영 비율이나 수학, 탐구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대학 환산 점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례로 원점수는 연대와 고려대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연대와 고대 100분위를 보면 연대의 경우 고대보다 점수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는 영어의 큰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면접이 있는 국제 계열의 입결도 영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정시 전형은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실제 교과 우수 전형의 경우 수능 80%와 교과 20%가 반영됩니다. 교과 우수 전형 지원자 내신의 경우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균 내신 등급은 2.5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불수능일 경우에는 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추이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입결이 촘촘하게 몰릴 수 있으므로 이보다 조금 더 입결이 높거나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소신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인문, 자연, 예측 원점수를 보여드렸지만 실제 지원 시 학교 라인을 정할 때는 우선 100분위를 통해서
학교 라인을 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시 반드시 지원대학의 환산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0개 대학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년도와 변경사항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지금부터는 CD그룹 학교 중심으로 학교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35% 이상일 경우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C그룹 인문계열의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 미래융합전공 A는 국어를 무려 40%나 반영하며 숭실대 인문, 그리고 아주대 인문 2, 인하대 인문, 당국대 인문은 국어를 35%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은 표점과 백분위 반영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해당 학교에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C그룹, 자연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대 미래융합 전공 B는 수학을 40% 반영하며 광운대 자연, 당국대 자연, 서울과학기술대 자연, 그리고 숭실대 자연, 아주대 자연, 인하대 자연, 한국항공대 자연계열이 수학을 35% 반영합니다. 수학 점수가 타 과목에 비해서 높게 나온 학생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D그룹의 인문계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남대가 45%로 가장 높으며 경북대 37.5%, 인천대 인문계열이 35%로 높은 편입니다. 즉,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높다면 해당 학교를 고려해야겠습니다. D그룹의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가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자연계열에서도 충남대는 수학을 45%를 반영하며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는 경북대, 인천대 순입니다. 이번에는 CD그룹의 영어 등급별 적용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시작 이후 최저치인 만큼 올해는 영어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도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지원해야겠습니다. 특히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일반전형 1의 경우 3등급부터 급간의 차이가 커지며 숭실대는 전 구간에서 감점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시, 기회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시 25학년도 대비 26학년도의 경우 기회균형이 정원 내에서 82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원 외는 136명이 증원되어 총 218명을 증원됩니다. 기회균형 전형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정원 외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수시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 경우에는 2월도 정시에서 정원 내로만 가능하며 수시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 경우는 정시에서 정원 외로만 2월이 가능하는 것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균형 전형 안에 농어촌 전형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원하는 학생에게 중요한 팁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촌 전형이 기회균형 전형 대비 입결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회균형의 경우 수시 모집과 달리 각 유형별 단일 기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광운대학교는 예외로 기회균형 통합 전형으로 시행 중입니다. 기회균형 전형 중 가군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으로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나군에서는 서울대, 다군에서는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시 2월 인원 확정 후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 입결의 예측이 쉽지 않고 선발 인원도 일반 전형 대비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 전형 지원 시 반드시 가나다군 중 하나의 카드는 안전카드로 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 농어촌 학생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최종 등록자 70% 컷을 기준으로 농어촌 학생은 환산 점수가 870.18점이고 기회균형 전형은 836.27점으로 무려 33.91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는 농어촌 학생 전형 성적이 높은 편이며 동시에 선발 인원 및 충원도 기회균형 2배 이상입니다. 이처럼 기회균형은 선발 인원도 적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반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경북대의 선제적 시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본격적으로 학폭 반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북대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전면 반영하여 실제로 다수의 불합격자가 발생했으며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도 학폭으로 인한 불합격 수험생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산대, 서울대 등 6건 역시 학폭 기록을 토대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전국 10개 교대는 처분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폭 이력 시 즉시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학폭 관련 학교별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량평가인 누적 징계 건수, 두 번째는 정성평가로 면접이나 생기부 등의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 네 번째는 혼합평가로 정량평가와 지원 자격 제한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 전형에서 학교 폭력은 수시 전형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정성평가로 내신 성적이 절대값은 아니지만 정시는 보통 점수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수시 전형 대비 점수 자체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점수가 촘촘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 2점의 감점도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올해 수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올해는 응시자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2025학년도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약 3만 410명이 증가한 49만 3,896명입니다. 그중 재학생 비중이 전년 대비 2.1% 상승, 오히려 졸업생 등 N수생의 비율은 2.1%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의대 증원 여파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결국 재학생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또 보통은 수시 합격 비율이 재학생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이 아닌 이상 재학생들은 수시 합격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보다 화법과 작문이 작년보다 약 42,900여 명이 증가,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약 6만 2천 명 증가, 그리고 사회탐구의 경우 5만 9천여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과 학생들의 사탐론, 또 확통론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결국 사탐론, 확통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이나 백분위 혹은 표준 점수 반영 등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지원했을 때 성공적인 정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표준 점수와 백분위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탐구 영역 과목의 난이도를 보정하는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서울권 주요 대학입니다.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등이 있습니다. 백분위는 대부분 중위권 대학에서 반영하는 지표이며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를 비롯해서 가천대 일반전형 1이 있습니다. 가천대 일반전형 2는 영어변표를 반영하므로 가천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환산 점수를 통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준 점수와 백분위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학 그룹 중 CD그룹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대 미래융합 B와 같은 경우는 미적과 과탕 가산점 5%, 그리고 숭실대 자연2는 미적 가산점 7%.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데이터 기반 전략을 세울 때 모집 단위의 인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발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가 바로 자유전공입니다. 자, 자유전공의 지원의 경우 첫 번째로 인문, 자연 모두 지원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선택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학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자유전공의 입결이 낮게 형성된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기대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공과대학에서 합격 가능권 점수가 907.48로 서울과기대 자연계열 평균인 910.56보다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단, 올해 과기대 자유전공학부 공과대학은 다군에서 가군으로 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전공인데 예상보다 입결이 낮게 형성된 경우는 전년 입결만을 보고 지원하면 오히려 올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모집 단위 대비 많은 인원수를 선발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홍익대 자유전공과 같이 점수가 촘촘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올해 이슈가 되었던 수능 탐구 영향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올해 2026학년도 수능 지정 과목 현황입니다. 지정 과목이 있는 대학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수능 지정 과목 폐지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의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 지정의 경우 메디컬 계열이나 부산대, 전남대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울대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들이 수학 및 탐구 과목의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서 탐구 지정 과목의 폐지는 탐구 응시 인원에서도 영향력이 보입니다. 과탐 1에서만 전년 대비 총 10만 6천여 명 인원수가 감소한 반면 사회탐구 영역은 사탐 전체 과목에서 총 15만 6천여 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탐구 지원 전략으로 반영 과목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CD그룹 대학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대학과 탐구 두 과목 반영대학을 화면에 나오는 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항공대의 변화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의 특성상 종합대학 대비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고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등과 같은 비슷한 해당 라인에서 유일하게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한 과목의 탐구 성적이 아주 월등히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탐구 변별력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는 미적분과 과학탐구 두 과목, 두 번째는 미적분과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세 번째 케이스는 미적분과 사탐 두 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입니다. 25학년도 기준이며 표점은 358점,
백분위는 243점으로 동일한 점수입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전형적인 자연계열의 학생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환산 점수가 911.28, 그리고 행정학과 인문에서 지원할 경우 889.15점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 취득 표준 점수의 7%가 가산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한 과목만 사탐을 응시한 지원자와는 22점이 차이가 나며 자연계열 지원 시 첫 번째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25학년도 과기대 인문계열은 사탐을 응시할 경우 7%의 가산이 있었으나 올해는 사탐 가산점이 폐지된 점도 전년도 입결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6 정시 접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모두 동일하게 12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12월 23일 이후 정시 전형의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정리하면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을 위한 4단계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위치 파악 및 후보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수능 원점수 또는 단순 합산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군을 대략적으로 추려보고 분별 3곳 정도의 후보군을 정해봅니다. 둘째, 대학별 유불리를 정밀하게 분석해봅니다. 인터넷에 단순히 찾아보는 자료는 부정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학 반영 비율, 가산점,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등 전형 방법에 따른 내 점수의 실질적 유불리를 판단해 봅니다. 셋째, 학교 선생님과의 입시 상담 후 경쟁력을 점검해 봅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및 모의 지원 예측 서비스 등을 통해서 환산 점수 유불리를 확인하고 실제 지원자들 사이에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단,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종 지원 결정 및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할 대학과 모집 단위를 확정합니다. 분별 1개의 지원을 실수 없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수시와는 달리 경쟁률 및 눈치 싸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론 2016 정시 설명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변화사항과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입시는 충원도 있기 때문에 최종 등록 마감이 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원서 접수 전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잘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운다면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